오늘은 이선엽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희가 어제는 좀 매크로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오늘은 조금 더 섹터별로 예.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은 지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추가 상승세가 나오면서 지금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니문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증시에 좀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동성 조건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기업을 밸류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모두 법적 또는 제도적인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또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 정책이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정 정책에서 수십조 원의 자금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면 이로 인해서 풍부한 유동성이 사실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밸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을 건데 이런 법안들이 만약에 빠르게 통과될 수 있다면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추가 랠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 6월 20일 이후에 약 10개월 만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돌파했는데 3,000피까지 하반기 좀 가능하겠죠? 사실 지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증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저평가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반도체 관련해서는 사실 글로벌에서 한국 빼놓고는 전부 다 적극적 지원이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다른 국가와 발을 맞춰서 적극적인 지원 쪽으로 나간다라면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 쪽에 훈풍이 될 수 있다면 일단 지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가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 대기업들이 거버넌스 문제 쪽 지배구조 자체가 굉장히 문제였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법적 제도적인 장치 또 밸류업과 관련해서 사실 현 정부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면 훨씬 더 강하게 그와 관련된 기대감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면 제가 볼 때는 의외의 지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막 또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지원책들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시장에 다소 남아있는 불확실성이 하나 있다면 관세가 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넘겨받게 됐는데 7월 8일 포괄 합의 도출 시한까지 지금 미국 정부와 합리적인 그런 합의안을 도출해야 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좀 첫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관세 협상에서 좀 유의미한 관세 협상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었었던 협상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저는 서둘러서 관세에 대한 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먼저 선협상했었던 국가들의 어떤 기준점이 생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원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양보를 했었을 때 관세를 유예하거나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실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미국에 대해서 먼저 선협상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실리 면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새 정부가 됐다는 핑계를 통해서 다른 국가들이 뭔가 협상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기준점이 생길 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현명한 협상을 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조금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가장 관세 협상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그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조선업 협력, 그리고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반영이 돼서 그동안 정말 조선, 방산주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앞으로 K조선과 방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반기에도 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들 업종은 사실 현 정부와 무관하게 계속 올라왔었던 업종이라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시장과 관련된 흐름이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흐름 측면에서 놓고 보면 LNG라든가 이 조선 관련해서도 사실 글로벌에서 조선과 관련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과 중국뿐인데 중국이란 경쟁자가 배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사실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트럼프 정책 중에 하나가 결국 에너지 정책인데 이 에너지와 관련된 운반 또는 미국이
방산을 키우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공통 부분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한국과 관련된 업종들 중에서 이들 업종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앞서서 전력기기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사실 중국이란 경쟁자가 배제된 그림이 나와 있다라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최근에 새로운 정책들이 들어오고 또 신정부에서 또 많은 어떤 밀어줌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사실 여기가 끝이 아닐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과 방산의 추가 상승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여서 오늘도 AI 쪽이 좀 급등을 하고 있어서 AI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이재명 정부가 네. 1호 정책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AI 쪽 안에서는 뭐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한글과학 컴퓨터 같은 기업들이 크게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정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실효성이 있는 쪽에서 우리가 수혜주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AI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주실까요? AI는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 무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현 정부의 정책이 100조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투자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고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국가들 놓고 보면 나름대로 현재 시장과 관련해서 AI가 조금 큰 기업들,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도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라든가 큰 기업들 중심으로 뭔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소버린 AI라고 부른다라면 제가 보기엔 중소형 주가 아니라 오히려 대형 기업들, 그것도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글로벌 어떤 빅테크 기업과 업계를 견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AI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선정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움직이는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움직이지 않았지만 뭔가 대형 기업들 안에서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안에서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의 향후에 현 정부의 어떤 생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 정부의 생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거대 기업을 정말 키워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뭐 글로벌 기업들 현재 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 쪽에 좀 초점을 둬서 중성주에 초점을 맞출지 이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현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당장 수혜주의 옥석을 좀 가려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그런 정책 모멘텀이 묻어있는 쪽들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실 만한 신재생 쪽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 정책 확대 기대감에 태양광 쪽 크게 주목을 받았고요. 또 2차 전지 같은 업종들도 덩달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은 지금 국내 쪽보다는 미국의 이 IRA 법안에 조금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또 소외를 받아왔잖아요.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쪽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잘 모른다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혜는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큰 움직임이 되려면 국내 정도로만 되진 않고 결국 글로벌적으로 수출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국가들에 대해서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또는 뭐 우리가 하는 로봇 이런 것들이 어떤 활성화돼서 나름대로 이들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수요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수요 모멘텀만 가지고는 사실 상승을 하는데 조금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조금 더 큰 의미의 또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지금 아마 되게 손실나신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의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해외 쪽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국내 정책과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뭐 해외 쪽 뭔가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가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주가 상승 여부를 타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럼 어떤 쪽을 봐야 될지, 상반기에는 조방원, 조선 방산 원자력이 강해했으니까 계속해서 이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새로운 쪽을 비중을 확대해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하반기 증시 비중 확대로 필요한 섹터로 어디를 좀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국내 모멘텀과 해외 모멘텀이 각각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뭔가 크게 움직이는 쪽에서는 역시 수출 모멘텀이 즉 해외 쪽에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국내 쪽 모멘텀이 생긴 업종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둘 다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곤란하지만 뭔가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라면 그래도 해외 쪽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좀 더 길게 보면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 쪽 모멘텀 있는 기업들도 사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해외 쪽 모멘텀에 비해서는 사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도에서는 조금 차별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딱 한 가지만 섹터를 하나 뽑아주신다면 수출 쪽이 좋은 그런 섹터를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 안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지금 글로벌적인 가장 큰 모멘텀.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신정부가 돌았지만 트럼프도 사실 올해 들어서 신정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내걸고 있는 앞으로 했던 성장과 관련된 그런 동력,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조금 더 큰 모멘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또 조금 더 어제보다는 세부적으로 섹터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엽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